자, 이번 순서는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사소하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질문들 여러분들도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질문들을 어디에 올려주시면 되냐면요. 저희 밴드 있거든요. 밴드에 자연스님 또는 자신감으로 찾아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TV로 지금 저희 자신감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B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서 이런 거 질문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무엇이든 알려주마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직접 영상 보실까요? 저희가 자주 쓰는 말인 점심이 불교 용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유래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 저는 점심이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에서 유래된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다고 다 물어보지 말고요. 좀 참아보세요. 무엇이든 알려주마이라며요. 알려주마. 이 점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아침은 제대로 챙겨 먹고 점심 저녁은 대충 먹어요. 그래서 점심은 아예 먹지 않았으면 1700년대까지도 점심은 일반화된 게 아니에요. 현대 문화랑은 완전 반대였네요. 예. 네. 왜냐하면 저희는 요새 아침을 저녁을 많이 먹어야 먹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은 중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한 1800년도 정도 올라와야 세 끼를 먹죠. 인류가 다 두 끼씩 먹었었어요. 세 끼를 먹을 정도의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혹시 경복궁이나 창덕궁 이런데 구내식당이 없어요. 구내식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감들도 점심을 안 먹은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두 끼만 집에서 먹고 출근해서 퇴근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연세가 이제 퇴근이,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고 직급이 높은 분들은 도시락 같은 게 들어왔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 먹는 건 없어요. 그리고 다 안 먹고, 원래 안 먹는 문화가 되면요 배도 안 고파요. 맞아요. 다 먹을 때 남이 먹고 있는데 자기가 안 먹으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하거든요. 장금이는 브레이크 타임이 길었다. 이게 그 당시는 그게 고액 연봉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낮에는 계속 프리하잖아요. 시급이 엄청 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점심은 거의 안 먹는 중심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먹는 게 참이에요. 참은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먹을 때 뭘 먹냐면 이제 무슨 탁주 같은 경우, 막걸리 같은 걸 먹으면서 네. 이제 힘을 내고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각성이라기보다는 약간 혼미하게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심 얘기가 불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덕산 성감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당나라 때 스님인데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스님이에요. 나중에는 폭력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선종이, 선불교가 새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불교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들이 텍스트를 금강경을 썼었어요. 오조 홍인부터 금강경을 텍스트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선종은 그전에는 능가경을 썼었어요. 달마대사하고 해가까지는 능가경을 썼었고, 오조 홍인부터는 금강경이 텍스트고, 그 선종을 지금까지 이어서 우리 조계종이 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계종의 소위 경전도 금강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금강경이 선종에서 막바로 처음 쓴 경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덕산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대. 그래서 청량소초라고 하는데, 자기가 주석을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사람들이 금강경을 가지고 남방의 스님들이 뭐라고 선종 스님들이 얘기하냐면, 마음 한 번만 돌리면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도노설 이런 걸 주장을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라고 하면서 그걸 깨로 자기 주석서들을 다 등에 지고 이제 한판 붙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 간 사람이 청원 행사 스님의 밑으로 한참 한 네 대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 용담 숭신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한 판 붙을래니까 미리 좀 먹고 내가 저걸 이제 힘을 내서. 속된 말로 한번 내가 진짜 인생 쓴맛을 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요기를 좀 하고 가야겠다. 이제 멀리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이제 절 들어가기 전에 한참 전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떡 파는 노파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출출하니까 좀 뭐 요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등에 지고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금강경 이거 내 책이라고 사인본 하나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강경 금강경은 한 권짜리예요. 반야경이 600권. 오케이. 네.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떡 파는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강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는데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가 없고 과거라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 네. 마음 중에서 그 다음에 미래의 마음도 지금 거기는 아직 온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거는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는 순간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지 거기에 어떤 흔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가듯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합니까? 당신은 뭘로 금강경을 주장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점을 심해. 그러니까 어떻게 점 찍으려고 합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규정하려고 합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제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가지고 선종에서 원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네 마음 한 번만 돌리면 깨달음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금강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주석서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장한테 따지러 갔는데 알바생한테 깨진 형들. 보스를 만나기도 전에. 네. 그래갖고 이게 뭐래? 거기서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말이 이분이 요기하려고 했던 것과 섞여서 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마음의 점을 찍듯이 조금 요기하는 거를 점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스님을 결국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깨진 뒤에 먹었는지 다음 날 또 요기를 하고 또 갔는지 몰라. 그래서 그 스님을 만나러 가서 한참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타는데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껌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나가려고 용담성신 스님하고 이제 헤어지고 방 밖으로 나오니까 깜깜하더래요. 안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원래 눈이라고 하는 게 더 이게 분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등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에까지 갈 때 예전에는 사찰이든 어디든 밤에는 등을 다 안 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언제 전 시대를 통해서 언제나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함부로 밝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등불을 내가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등불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불을 꺼버렸대. 불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또 어두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빛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덕산 스님께서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선종에서 아주 유명한 캐릭터가 돼요. 그래서 임재할 덕산의 방망이라고 무슨 사람이 사리분별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 임재 스님은 큰 소리를 질러서 주의를 환기시켜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아주 큰 소리로 해서 사리 판단을 끊어주는 거고 덕산 스님 같은 경우는 때립니다. 그게 주장자라는 거예요. 네, 폭력적으로. 그래서 아까 폭력적인. 네. 말을 해도 30방이고 안 해도 30방이고 어쨌든 기승전. 기승전 30방. 계속 이렇게 이게 참 깝깝하죠. 그게 이 덕산 스님의 어떤 캐릭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게 큰 소리 치는 거하고 그걸 할이라고 합니다. 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뭐 이런 식 표현? 추임새. 아니 그게 아니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끊는 거하고 하나는 때리면 사람이 뭐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 본질의 모습은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 전에 네 본질이라면 너에게 덧붙여진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덧붙여지지 않은 너의 본래 모습은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이제- 점심으로부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덕산 스님이 그 본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30방 때리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끊는 거고 그러한 일화 속에서 등장하는 게 점심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도에서 유래한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에서 선종의 일화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용어가 된 거고 그래서 점심은 먹지 않는 문화 속에서 조금 배고프면 요기를 해라 라고 해서 요기, 마음에다가 어떻게 점을 찍냐. 근데 되게 운치 있지 않아요? 마음에 점을 마음에 찍는다는 점을 표현이 점을 찍는다. 네, 좀 시적인 표현 같죠? 네. 네. 근데 되게 더 흥미로운 거는 인도에서는 부처님은 점심만 드세요. 오후 왜요? 불식 뭐 네. 이렇게 있었죠? 아니 왜 인도는 오전에 오전에는 죽 같은 걸 조금 먹고 요기를 하고 그냥 끝나고 인도는 아침부터 일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후적으로 아열대에다가 이무작 산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일과 자체가 늦어요. 그래서 점심 한 끼를 먹고 저녁은 안 먹어요. 그래서 말은 오후 불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이종식을 오전에 죽을 한 그릇 드시고 오후에는 오후가 아니고 12시 전에 점심을 한 번 먹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밥을 먹고 자기 전에 약간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저녁에 조금 이제 먹어서 이제 빨리 자고 이런 문화로 네. 나오는 거. 그러니까 두 끼 먹는 거는 다 똑같은 문화인 거예요. 우리는 1-3을 하는 거고 인도는 1-2를 하는 거예요.